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원샷 경제 금융 용어의 비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랑 방카슈랑스, 비관측 경제, 분수효과, 빅맥 지수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용어 자체는요, 여기 보시면 바젤 커미티 온 뱅킹 슈퍼비전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74년에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이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제 외환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어떤 감독 기준을 공조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G10 국가 중앙은행의 총재 회의 결의로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라고 보면은요, 당연한 얘기죠. 은행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 기준을 제정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위상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말에 여기 보시면은 G20 국가 포함해가지고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기관이 회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9년에 보면은 한국은행하고요. 중앙은행이죠. 그 외에 금융감독원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방카슈랑스 나와 있는데요. 용어는요. 은행을 뜻하는 뱅킹하고요. 그리고 어슈어런스의 보험을 뜻하는 말이 합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국한한다 라고 이제 협의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직접 보험 상품을 파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협의의 개념이고요. 광의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합적인 업무를 제휴해서 은행과 보험 간의 어떤 공동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업무를 같이 제휴하는 것을 우리가 방카슈랑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고객 측면에서 금융기관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은행과 보험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또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은행과 보험 상품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980년대 중반서부터 점차 확대되고 유럽은 됐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이 2001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2003년 8월에 시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떤가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은행과 보험은 그 전에 은행과 증권의 겸업보다 훨씬 더 충격은 작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험업의 어떤 고유한 성격 때문에 은행 상품과의 경합 관계가 별로 높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 비관측 경제입니다. 자, 비관측 경제라는 것은 자, 관측되지 않은 none 이 말이 붙었습니다. 네, 용어 잘 체크하시고요. 자, GDP에서 관측이 되지 않는다, 측정이 되지 않는다. 그게 보통 뭐 측정되지 않고 그래서 GDP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는 것은 전부 다 비관측 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조세나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거. 또는 근로안전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근로 환경을 마련하는가, 소비자 보호법 이런 거 보호를 위한 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있을지라도 이게 잘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하 경제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닉 경제 아니면 통계적 지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무당국에 축소 보고되거나 현금 거래로만 이어져서 아예 누락되는 것도 있고요.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마약, 작물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매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통계적 지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라든가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통계 자료를 조사하는데 이래저래 바빠 죽겠는데 입력하고 뭐 조사하는 것도 귀찮게 만드니까 그런 것들 예외로 빼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계적 지하에서 비관측 경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 생산과 GDP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원래는 불법 생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GDP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경제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착이 안 돼서 사실은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분수효과입니다.
자, 분수 효과, 뭐 트리클 다운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표현하죠.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분수 효과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클 업 또는 파운데이션에서 분수가 쫙 치솟는 그 모양을 빗대서 표현한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잘 사는 사람이라든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서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닌가요? 예, 약간 소득 주도 성장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들의 소비가 확대되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과 투자가 증대되겠죠? 그럼 경제가 활동하게 되면서 다시 또 경제가 살아나면서 고소득층도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처럼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굳이 이제 족보를 따진다라고 하면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수요가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한계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부가 총수요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총수요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는 뭡니까? 분수 효과는 낙수 효과에 비해서 약간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로 빅맥 지수가 되겠습니다. 빅맥 지수는 전 세계에 빅맥,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 아시죠? 그 맥도날드 빅맥 버거가 있는데요. 그게 전 세계에 팔리는 게 들어가는 제품의 어떤 요소라고 할까? 원료라는 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요소인 비용이 똑같다라고 하면 재료가 똑같으면 가격도 똑같게 되겠죠.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요. 똑같은 상품은 전부 다 가격은 동일하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아, 빅맥을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만약에 3,000원이다 라고 하는데 빅맥이에요. 이렇게. 근데 미국 돈으로 이 빅맥을 구입하는데 만약에 3달러, 4달러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3달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빅맥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가 사실은 화폐 가치가 이렇게 3달러 주면은 빅맥을 하나 구입하고 3,000원 주면은 빅맥을 하나 구입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착안해서 3,000원의 가치는 3달러랑 가치가 똑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화폐 간의 어떤 교환 비율, 환율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배경에 보면 세계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를 직접 이 빅맥을 통해서 구매력 평가설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구매력이 같다라는 그걸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1986년부터 이코노미스트지라고 유명한 영국에서의 어떤 시사 저널지죠. 경제만 다루진 않습니다.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 지수를 그 맨 뒷페이지에 보면 어떤 인덱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4,300원인데 이건 뭐 현실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겠는데 미국은 4.79달러다 라고 하면 구매력 평가설인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하게 되었을 땐요. 자, 요거 두 개가 가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4.79달러는 우리나라 4,300원과 똑같기 때문에 미국의 1달러, 1달러 기준으로 하면 1달러는 4.79로 우리나라 돈 4,300을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897.7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1달러가 우리나라의 897.7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에서의 환율이 1143원이잖아요. 1143.5달러잖아.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빅맥 지수로 했을 때 이렇게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 이게 실질적인 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시장에서의 어떤 명목가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점차 어느 쪽이 제대로 실질적인 의미입니까? 하면 빅맥 지수가 실질적인 거니까 시장에서의 환율은 점차 이렇게 이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화를 1달러 얻는데 원래는 897원만 줘도 되는데 1143원을 줘야 되는 거니까 원화의 가치가 사실은 저평가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바젤 위원회 살펴봤고요. 방카슈랑스 살펴봤고요. 비관측 경제, 그리고 분수 효과, 그리고 빅맥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